65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습관, 당신 건강을 망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도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창밖을 보니까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이럴 때 산책이라도 한 바퀴 다녀오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 말이죠. 오늘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아주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65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습관인데요.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에이, 이 정도야 뭐. 나는 괜찮아 하면서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젊을 때 해도 괜찮았던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정말 많이 변합니다. 20대, 30대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밥을 거르거나 물을 안 마셔도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7가지 습관 정말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습관. 자, 첫 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에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영영 청취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전혀 없어서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점심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만 기운이 없고 오전에 어지럽고 손발에 힘이 없어요. 이게 나이 때문인가요? 여러분, 이거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아침을 거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녁 7시에 밥을 먹고 다음날 점심 12시에 먹으면 몇 시간이죠? 무려 17시간입니다. 17시간 동안 우리 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밤새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이 뚝 떨어지거든요. 혈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어지럼증이 옵니다. 뇌에 포도당 공급이 안 되니까요. 두 번째, 근육이 분해됩니다. 몸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근육을 깨서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과식하게 되죠?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반복되면 당뇨 관리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럼 아침에 뭘 먹어야 하냐고요?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드세요. 계란 하나만 삶아서 드셔도 좋고요. 두부반무에 간장 조금 뿌려서 드셔도 됩니다. 바나나 하나, 우유 한 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하루를 시작한다. 에너지를 쓸 준비를 해라 하고요.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깨어나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을 드시면 오전에 활력이 생기고 변비도 예방되고 근육량도 유지됩니다. 정말 좋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당장부터라도 꼭 아침을 드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 습관. 두 번째 습관은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부산에 계신 김영영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선생님, 저는 물을 마시면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잖아요. 밤에도 일어나야 하고 외출할 때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십니다.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마시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이고, 김영영 청취자님,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지금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낀다는 거 아세요? 젊을 때는 몸에 물이 부족하면
바로 목이 마르고 물을 찾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탈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그러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정말 무섭죠? 두 번째,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우리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인데요. 물이 부족하면 신장이 과부하가 걸려요. 노폐물도 제대로 못 걸러내고요.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변비가 생깁니다. 우리 나이에 변비는 정말 흔한데요. 물을 안 마시면 더 심해져요. 변이 딱딱해지고 배변할 때 힘을 많이 주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하면 치질도 생깁니다. 네 번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탈수가 되면 어지러움증이 오거든요.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 낙상은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다섯 번째,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요즘 피부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 부족도 원인 중 하나예요. 그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느냐? 하루에 최소 1.5리터, 컵으로 하면 68잔 정도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식사 후에 한 잔, 오전 중에 한두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한두 잔, 저녁 먹고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금방이에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시다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외출하기 전이나 자기 전 2시간에는 물을 조금 줄이세요. 대신 낮 시간 집에 계실 때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텔레비전 보는 탁자에, 침대 옆에, 부엌 식탁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커피나 녹차도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카페인이 있어서 이뇨 작용을 하니까 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 자, 세 번째 습관입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습관이에요. 대전에 사시는 박영영 청취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무릎에 무리가 갈까봐 집에만 있습니다. 산책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봐요. 움직이면 더 아플까봐 걱정되거든요. 박영영 청취자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프면 쉬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관절을 지탱할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이 가서 더 아파지는 거예요. 더 아프니까 더 안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근육이 더 빠지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그 속도가 더 빨라져요. 운동을 안 하면 1년에 12%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10년이면 1020%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걸다가 휘청거리고 계단에서 미끄러지고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정말 많아요. 특히 고관절 골절은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악화됩니다. 근육이 있어야 혈당을 소비하거든요. 근육이 없으면 혈당 관리가 안 되고 체중도 늘고 혈압도 올라가요. 세 번째,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계단 오르기 힘들고 장 보러 가기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점점 활동량이 줄고 우울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운동을 안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취약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론 무리한 운동은 안 됩니다. 무릎이 아프신데 달리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운동, 우리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 30분만이라도 걸으세요. 밖에 나가기 힘들면 집 안에서 걸어도 됩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걸으세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프면 수영이나 수중 운동이 좋아요.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집에서는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다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팔 운동도 중요해요. 물병을 들고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몸을 쭉쭉 펴주세요. 유연성이 좋아지면 낙상 위험도 줄어들고 관절도 부드러워져요.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져요. 좋은 것만 있어요. 네 번째 습관. 네 번째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약을 제멋대로 먹거나 끊는 습관이에요. 광주에 계신 최영영 청취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5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처방해줬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약에 의존하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안 먹습니다. 대신 운동하고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요즘 자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요. 최영영 청취자님, 지금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고혈압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럼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죠? 그러면 심장은 더 세게 피를 펌프질해야 해요.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뇌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죠. 또는 혈관이 막힐 수도 있어요. 뇌경색이죠. 이게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 오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요.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프고 응급 상황이에요.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가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신장도 망가집니다. 고혈압으로 신장혈관이 손상되면 심부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투석을 해야 하죠? 나는 증상이 없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약을 먹으면 췌장이 게을러진다는 말 다 헛소문입니다. 오히려 약을 먹어서 혈당을 잘 조절해야 췌장이 쉴 수 있어요. 또 하나,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요즘 보면 이게 혈압에 좋대, 저게 당뇨에 좋대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친구가 좋다고 하면 같이 사서 드시고요. 그런데 말이죠. 건강식품이나 한약 중에는 처방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게 많아요. 약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반대로 너무 강하게 만들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압약 드시는 분이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홍삼을 먹으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침 약은 아침에, 저녁 약은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처방받으세요. 약이 끊기면 혈압이나 혈당이 오락가락하면서 더 위험해져요. 건강식품을 드시고 싶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런 걸 먹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 정도야 뭐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약 먹는 게 귀찮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 그보다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매일 약 한 알 먹는 게 우리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습관, 도움을 청하지 않는 습관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정영영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힘들어도 말을 안 해요. 얼마 전에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도 괜찮은 척했어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것도 많고 우울한데 이런 것도 말하면 걱정할까봐 숨기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한데 자식들은 바쁘니까 말 못하겠어요. 정영영 청취자님, 그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님 세대는 다 그렇게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작은 문제를 숨기다가 큰 병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넘어졌는데 괜찮은 척하다가 골절이 심해지는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처음에는 좀 아프네, 며칠 있으면 나아지겠지 했다가 나중에 병원 가니까 금이 가 있거나 골절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상태가 더 나빠져서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회복도 더뎌져요. 우울한 걸 참다가 우울증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 정도쯤이야 했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심하면 자살 생각까지 하게 돼요.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숨기다가 치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더 안타까워요.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약도 있고 훈련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숨기다가 증상이 심해진 다음에 발견하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여러분, 건강 문제는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습니다. 작은 문제일 때 해결하면 간단한데 큰 문제가 되면 복잡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큰 병으로 알게 되면 더 속상해합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리 알았으면 병원 모시고 갔을 텐데 하면서 자책하고 후회해요. 힘들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전화해서 요즘 이런 게 좀 불편하네 하고 말해보세요. 자식들도 알아야 준비를 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세요.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위로도 되고 해결책도 찾게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요즘 이런 증상이 있어요. 이런 게 걱정돼요 하고요.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상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많고요. 외로우면 혼자 있지 마세요. 경로당에 나가세요. 복지관에 가보세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도움을 청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습관. 밤늦게 자고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습관이에요. 인천에 계신 강영영 청취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매일 밤 새벽 2시, 3시까지 봅니다. 한 편 보면 다음 편이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졸리면 낮잠을 자고요. 점심 먹고 소파에 누우면 23시간씩 자요. 그런데 요즘 자꾸 감기에 걸리고 혈압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어요. 아휴, 강영영 청취자님,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지금 당장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시계예요. 이게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거든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졸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 작업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뇌는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해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 자야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고 회복이 잘 돼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폐렴 같은 감염병에도 취약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면역력이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악화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나와요. 이게 혈당과 혈압을 올리거든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우리가 잘 때 뇌에서 노폐물이 청소된다고 해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수면 중에 제거돼요. 잠을 제대로 안 자면 이 물질이 쌓이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네 번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걸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을 잘못 디디거나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밤낮이 바뀌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럼 낮잠은 괜찮냐고요? 낮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적당한 낮잠은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23시간씩 자는 건 너무 길어요. 낮잠은 3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길어야 1시간이에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또 밤을 새우게 되고 다음날 낮에 졸려서 낮잠을 자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잠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밤 10시나 11시에는 침대에 누우세요. 처음에는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도 누워 계세요. 몸이 이 시간에는 자는구나 하고 적응하게 하는 거예요. 둘째, 일어나는 시간도 정하세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지 마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아침 7시면 7시, 8시면 8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셋째, 드라마나 영화는 저녁 9시까지만 보세요. 다음 편이 궁금한데 하셔도 참으세요. 내일 볼 수 있어요. 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넷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적어도 자기 1시간 전에는 끄세요. 다섯째, 침실 환경을 잘 만드세요. 어둡게, 조용하게, 시원하게.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고 온도는 1820도 정도가 적당해요. 여섯째,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거요. 오후 3시 이후로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째, 낮에 햇볕을 쬐세요.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면 생체 리듬이 정상화돼요. 우리 몸이 지금은 낮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죠. 여덟째, 낮잠은 점심 먹고 30분 이내로만 자세요.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 게 좋아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 수 있어요. 익숙한 패턴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래도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러면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 이게 최고의 명약입니다. 7번째 습관. 자, 마지막 7번째 습관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바로 사회적 관계를 끊고 혼자만 지내는 습관이에요. 제주도에 계신 송영영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선생님, 저는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혼자 사는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자꾸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만나면 피곤하고 귀찮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힘들고 차려입고 나가는 것도 번거롭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편해요. 전화 와도 안 받을 때가 많고요. 그런데 요즘 자꾸 우울하고 깜빡깜빡하는 것도 많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송영영 청취자님, 지금 위험 신호가 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담배를 하루 15개비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뇌 운동이에요. 오늘 날씨가 어때? 손주가 이렇게 컸어. 요즘 이런 뉴스 봤어? 이런 대화를 하면서 우리 뇌는 계속 활동하거든요. 혼자 있으면 말을 안 하게 되고 생각도 단순해지고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져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아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우울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나는 이제 쓸모없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외롭고 슬프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웃게 되고,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신체 건강도 나빠집니다. 혼자 있으면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식사도 대충 하게 되고, 약도 제때 안 먹고, 건강 관리가 소홀해져요.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으니까 씻고 나가야지. 같이 산책하기로 했으니까 나가야지. 이런 약속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번째,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서 넘어지거나 갑자기 아파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발견이 늦어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주 연락하는 친구가 있으면 오늘 전화가 안 되네? 이상하다 하고 찾아와 주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다섯 번째,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거든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나는 살아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친구를 만나세요. 처음에는 귀찮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가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가길 잘했다 하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둘째,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나가보세요. 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밥도 같이 먹어요.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고요. 요즘 복지관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요. 노래교실, 댄스, 미술, 서예,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요가. 관심 있는 거 하나 신청해 보세요. 셋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봉사활동을 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고요.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한다든지,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는다든지,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어렵지 않아요. 넷째, 취미 활동을 하세요.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낚시 동호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야깃거리도 많고 금방 친해져요. 다섯째, 가족과 자주 연락하세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연락 안 하지 마시고 먼저 전화하세요. 오늘 뭐 했어? 손주들은 잘 지내? 이런 짧은 대화라도 하세요. 여섯째,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멀리 사는 자식이나 손주들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일곱째,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말동무도 되고, 산책도 나가게 되고, 돌봐야 할 대상이 있으니까 삶에 활력이 생겨요. 여덟째, 동네 카페나 공원에 정기적으로 나가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인사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지게 되죠. 처음 한 걸음이 어려울 뿐이에요. 한번 나가보세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생각보다 좋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사람은 사람 속에서 건강해집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살아가요.
특별 보너스 팁. 자, 7가지 습관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특별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나는 괜찮아. 별로 아픈 데 없어 하시면서 병원 안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병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2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귀찮다고 시간 없다고 미루지 마시고 꼭 받으세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중요해요. 용종이 있으면 미리 제거할 수 있고 암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정말 높거든요. 치과도 정기적으로 가세요.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고 치아 상태 확인하세요. 치아가 건강해야 잘 씹어 먹을 수 있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안과도 빼놓지 마세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이런 질환들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네요. 65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간단하게라도 꼭 드세요. 두 번째, 물을 충분히 마세요. 하루 68잔 1.5리터 이상이요. 세 번째, 매일 조금이라도 운동하세요. 30분 걷기, 집에서 스쿼트, 스트레칭 뭐든 좋아요. 네 번째, 처방받은 약은 규칙적으로 드세요. 임의로 끊거나 건강식품을 함부로 먹지 마세요. 다섯 번째,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에게 이야기하세요. 여섯 번째,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밤 1011시에 자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일곱 번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친구를 만나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세요. 그리고 보너스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여러분, 이 8가지만 지켜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 잘 지키면서 행복하게, 활기차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감되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혹시, 아, 나도 이거 하고 있었네 하신 분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친구분들, 형제자매분들, 이웃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꼭 먹어야 할 영양제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데요. 밖에 나가서 산책 한 바퀴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햇볕도 쬐고 바람도 쐬고 이웃 만나면 인사도 나누시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